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네, 앞으로 이 시간 함께하게 된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한 M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 무엇입니까? 마하트마 간디는 금과 은이 아닌 진정한 부는 건강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유한 삶도 건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일 텐데요. 여러분의 삶을 건강으로 넉넉하게 채워드리는 건강 상담소에서 저와 함께 진정한 부 건강을 가득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궁금증이 있다면 건강 상담소의 문을 부담 없이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콘서트 때 한번 뵀어요,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그때보다 더 혈색도 좋아지시고, 네, 미남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부러워서요. 네. 자, 그러면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박사님의 그 비결들 모두 알려주실 거죠? 네. 네, 그러면 오늘도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돌이켜보면 저도 20대 때, 이 젊은 시절이죠. 굉장히 자만하면서 소홀히 했던 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구기 종목을 취미로 즐기던 지인의 20대 조카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 박사님, 이 20대, 30대도 무릎 질환을 겪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겪는 것이 바로 십자인대 파열이라고요. 네, 이 무릎 관절에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외측부 인대, 이 내측부 인대의 네 가지 인대가 있습니다. 네. 이는 결국 이제 무릎의 안정성을 지켜주는데요. 요즘 십자인대의 이제 손상은 갑자기 과도한 운동이나 타박이나 이제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이제 찢어지거나 파열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인대에는 특히 이제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뚝 소리가 나면서 찢어져도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통증이 진행이 되다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찢어지는 소리가 크게 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소에 무릎 근육과 인대 강화를 위해서 마시면 도움이 되는 한방차, 한방지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릎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특히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의 그 지지력의 인대의 힘이 중요한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체중입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경우에는 먼저 이제 내 몸에 습담과 지방을 제거하는 창출, 그 다음에 무릎의 인대를 강화하는 우슬, 그래서 창출과 우슬을 차요법으로 이에 반해서 이제 정상 체중인 경우에는 오가피와 모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음식을 먹는데 조금 잘 먹으면 살이 좀 찌고 그 다음에 좀 관리를 하면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창출과 우슬, 모과와 오가피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제 다리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한방차를 드실 때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 전이라든지 공복 시에 이 한방차를 드시면 도움이 더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압인데요. 정상 체중인 경우에는 양릉천과 태충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양릉천은 우리가 앉았을 때 무릎의 바깥쪽에 보면 볼록 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에 내려가서 안쪽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양릉천인데 동의보감의 친구법에서 이 양릉천은 근회라고 해서 근을 강화시키고 치료하는 혈입니다. 두 번째는 태충혈인데 이 태충혈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양쪽 뼈 안쪽에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목한 부분을 5초씩 한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양릉천과 내정이라는 혈자리를 지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양릉천은 똑같이 이제 무릎 바깥쪽 뼈에 앞쪽에 이제 오목한 부분 5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고, 내정혈은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신의 엄지손 정도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서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왼쪽이 좀 다쳤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발을 먼저 지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친 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식사 전이나 네. 공복에 복용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 네. 저는 항상 이 밥 먹고 먹었거든요. 예. 그럼 안 되는 거군요. 그게 이제 네. 식사 후에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위장이나 장을 강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상체나 이제 머리 쪽에 질병이 있을 때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이하로 그 약의 성분이 빨리 좀 내려가야 되니까요. 배가 부른 것보다는 식사 전 공복 시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건강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분을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발목 건강을 위협하는 발목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발목에 통증이 생기면 파스를 붙이고 증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질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박사님, 발목에 찌릿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또 요즘 외부에 이제 활동이 많아지면서요, 이제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염좌입니다. 인대에 이제 강한 힘이 가게 되면서 이제 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발목과 이제 엄지발가락 쪽, 그래서 우리 발목의 내측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이제 통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이 있고요. 발목에 터널이 있는데, 손목에도 터널이 있고 발목에도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에 이제 신경이나 이제 혈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신경이 압박되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아킬레스 건염인데요. 우리 발 뒤꿈치에 이제 두꺼운 인대, 이게 이제 아킬레스 건인데,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발을 굽혔다 폈다 할 수가 없고, 디딜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발목 건초염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주로 발목의 이제 바깥쪽에 이제 통증이 반복이 되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목의 관절의 염증, 관절염이라고 해서 붓거나 충혈이 되거나 열감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목 통증을 유발하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 이런 질환을 초기에 방치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네, 이런 발목 통증들은 왜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갑자기 이제 움직이면서 발목이 이제 꺾이면서 나타나는 부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관절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내 몸에 이제 염증이 나타나면서 퇴행성 관절에 의해서 또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힘줄의 이제 염증입니다.
예,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이제 발목에 이제 건초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골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발 자체의 뼈를 보면 이제 발목과 발바닥에 이제 뼈가 있고 특히 이제 발등의 뼈들은 조각조각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뚝 부러지는 경우라기보다는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목의 통증이 예전에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씩 이렇게 삐거나 염좌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과 다르게 통증이 심하거나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있거나 나이가 50이 넘어가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목 통증은 부상이나 관절염과 같은 질환으로 통증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예, 일단 통증은 이제 발목이 붓지 않고 아픈 경우가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부으면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열감이 나면서 붓고 아픈 경우가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또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는 네 가지의 큰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통증과 부종이 있는 발목을 방치하면 발목 관절염일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발목 관절염 정도가 심해지면 발목 관절이 변형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발목 관절염은 결국 이제 발목에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이제 마주치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골이 닳았기 때문에 연세가 높아지고 퇴행성이고 특히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또 통증이 심해지면서 부종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이제 관절이 뻣뻣한 증상들을 같이 나타나고 예, 점차 활동을 하면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가 이걸 또 무리하게 많이 걷다가 보면 붓는 증상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 발은 걸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발목에 관절에 염증이 오지 않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통증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발목 통증 관련 질환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예, 크게 이제 네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증상은 이제 발목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떠한 발목 관절에 염증이 있다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붓는 증상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기의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붓기가 잘 빠지려고 하면 이제 소변이 원활하게 잘 나가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어야 되고, 예,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제 체중이 적절한가를 꼭 살펴서 여기에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부종을 빼는 치료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증입니다. 붓기는 심하지 않은데 아픈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혈을 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걸을 때보다 걷고 나서 집에서 쉴 때 통증이 더 있는 경우는 어혈을 풀어야 되고, 예, 오히려 쉴 때는 괜찮은데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예, 따뜻한 요법을 통해서 이제 신경과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열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염좌로 삐어서 넘어져서 타박상으로 왔을 때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열감이 빠져 있을 때는 이제 온찜질 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게 내가 특별히 아프고, 예, 그 다음에 붓기도 없는데 내가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좀 빠지거나 힘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 첫 번째 이제 허리라든지 척추 쪽에 신경이 압박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허리 검사가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허리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이제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하체 쪽으로 기혈을 보내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근골을 강화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법을 써서 이 발목의 이제 통증을 치료하고 이제 완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한방에서는 발목 통증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 이 발목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입니까? 예, 크게 이제 발목에서 통증은 부기와 통증인데요. 먼저 이제 발목이 잘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혈이 부족이 되면서 알부민 부족 증상에 의해서 교질삼투압 증상으로 부종이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침보다 오후에 붓는 경우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창출과 복령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에 반해서 부종보다는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슬과 오가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부종도 잘 나타나고 통증도 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한방차를 같은 분량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발에 붓기가 잘 생기는 경우에는 창출과 복령을, 그리고 발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슬과 오가피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무엇보다도 일상에서의 발목 건강 관리 필요할 텐데요.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박사님? 예, 첫 번째가 이제 발목은 우리 신체의 가장 밑바닥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kg면 50kg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발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급이 높거나 또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키높이 신발을 신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자신이 걸었을 때 최대한 편한 신발을 찾아서 신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운동을 피하시고요. 뭔가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칭으로 꼭 준비 운동을 하시고 걷는 운동을 하거나 다른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목 스트레칭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해 주시면 발목 건강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목에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발목 관절 질환일 수가 있으니까요.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치료로 발목 건강 챙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이 시간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를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보다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네. 80세 먹은 남성인데요. 아, 지금 키는- 본인의 상담을 원하시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80세가 되셨고요.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예, 170cm, 네. 60kg입니다. 170cm에 60kg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인 상담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이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예, 작년 9월부터 지금 8개월 됐는데 저희 그 신체에 그 반석증이 몇 개 일어나가지고요. 아, 반석증이요? 예, 반석증이 생겨가지고 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8개월 동안에 거의 좀 그 변화가 없어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어디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목 오고 뒤등 오고 또 여기 얼굴에 그 오른쪽 귀 있는 데가 좀 있고요. 또 몸 앞에도 조그만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이 치료를 지금 계속 뭐 피부에 약도 바르고 약도 먹고 그랬습니까? 예, 한 3, 4개월 동안은 그 자외선 치료도 했고요. 예. 그다음부터 한 3, 4개월 동안은 지금 약을 계속 하루에 2번씩 바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생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 목 뒷부분입니다. 아, 목 뒷부분이요? 예, 예. 그 부분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좀 하얗습니다. 아, 지금 현재 이제 이 반석증 약 말고 따로 병원에서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먹고 있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 받은 큰 수술을 넣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체중은 60kg인데 이 체중은 계속 유지가 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유지했습니다. 네. 지금 뭐 특별히 요즘 뭐 이렇게 운동이나 따로 일하시는 거 계십니까? 일하는 건 없고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한 1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그럼 이렇게 좀 빨리 걷기입니까? 달리기로 하시는 겁니까? 이게 빨리 걷는 거입니다. 예. 이게 실내에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밖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좀 땀이 많이 나십니까? 땀 날 정도는 안 하고 약간 납니다. 네. 이제 모자랑은 다 체크하고 이제 피부로 자외선 침범 안 되게 이제 다 하시고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예. 예, 그 지금 더 번지지는 않고 네. 있는 상태다. 예. 뭐 그런 상태로 지금 약을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네. 약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발랐습니다. 네. 소화는 잘 되세요? 예, 잘 됩니다. 네. 대변도 매일 잘 보시고요. 예, 예. 예. 시원하십니까? 예, 시원합니다. 예. 소변은 저녁 때 몇 번이나 보십니까? 저녁 때 한 두세 번 네. 자다가 한 번씩 봅니다. 원래 이렇게 좀 여름에 더울 때 좀 땀이 좀 자주 나는 편이신가요? 안 난 편입니다. 아, 별로 안 나시고요. 예, 예. 땀을 별로 안 흘립니다. 네. 지금 그쪽 이제 반석증은 일종의 이제 백납, 백전풍이라고 하는데요. 예, 피부 쪽으로 이제 기혈 공급이 원활하게 잘 안 되면서 예, 순환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 어찌되었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선생님께서 더 이상 번지지는 않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목에 나타났고 두 번째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몸 앞에는 조금씩 반점처럼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목 뒷부분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는 어느 부분으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 갔습니다. 몸 앞으로, 앞면으로. 앞면으로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당귀. 당귀, 네. 예, 그 다음에 백출. 배출, 예. 예, 예, 그 다음에 황정. 황정, 예.
그 다음에 백하수오. 하수오.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피부가 지금 나타났을 때 붉은색으로 나타났을 때는 자전풍이라고 하고 지금 하얗게 네. 나타났을 때 백전풍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백하수오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차를 각 5g씩 하셔서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지금 혈압약을 언제 드십니까? 고지혈증약하고. 아침 새벽에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식사하고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예, 영양제만 먹습니다. 식사고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이 병 때문에 먹는 약은 따로 언제 드세요? 이 백반증 때문에 약이 없고 약만 바릅니다. 바르는 약. 예, 그러면 이 한방차는 식사하고 2시간 있다가 예, 그래서 아침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 오후 한 5시쯤 드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빨리 걷기 하고 이제 이러는 건 괜찮으신데, 예, 항상 그 자외선 차단, 이제 모자라든지 옷이라든지, 예, 얼굴 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 약재는 약국에 가면 살 수 있습니까? 네, 건재 약국에 가시면, 예,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 많이 되셨죠? 예, 많이 됐습니다. 네, 2개월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건강 상담은요,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본인의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건강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 순서가 왔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요, 바로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해장 음식으로 많이 찾죠. 야, 이 콩나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박사님, 이 동의보감에도 콩나물에 대한 효능이 언급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우황청심환 약에도 이 콩나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 대두황건으로 동의보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질은 평하고 또 맛은 달고 독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풍습비로, 예, 그래서 관절이 뻣뻣하게 당기고 저리고 이제 아픈 증상, 또 무릎이 시끈거리고 아플 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콩나물 하면은 무엇보다 숙취 해소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이 콩나물에 어떤 성분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이제 분해되어서 나타나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이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되고 결국 이것이 숙취의 원인이 되는데요. 예, 콩나물 속에 포함된 양질의 이제 비타민과 특히 이제 아스파라긴산이 있는데요. 이게 간을 보호하고 또 숙취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네시틴 성분인데요. 이것은 지방대사에 관여를 해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인지 능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소고기 먹지 말고 콩나물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이 인지 능력과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콩나물인데요. 혈압을 낮춰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콩나물의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칼륨 성분과요,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혈압 정상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뇌졸중인 중풍에 사용하는 우황청심환 속에도 대두황건이 이제 들어가서 결국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뇌혈관이라든지 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박사님, 이 콩나물의 장점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네. 네. 이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베타카로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에 이제 정환되어서요, 피부와 이제 점막에 도움을 주고 또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우리 몸의 이제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갱년기 여성들이라면 이 콩나물에 꼭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천연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콩에 들어 있으니까요. 이 콩나물이니까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함유되어서요, 여성의 이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 주고 또 하나는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 갱년기 여성이 자주 먹으면 너무 도움이 되는 음식이자 이제 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콩나물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서 섭취해야 보다 건강하게 섭취할 수가 있을까요? 이 콩나물은 사실 이제 성질이 평하기 때문에 뭐 소음인이나 소양인,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를 한 또 해가 없는 식품입니다. 단 평소에 이제 국물이 있어야 음식 섭취가 좀 좋으신 분들은 국물로 섭취하시면 좋고, 이에 반해서 뭐 국물이 없어도 음식을 잘 먹는 경우에는 이제 나물 무침으로 해서 먹으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먹으면 좋은 음식이고 약이 될 수 있는 콩나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콩나물로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슬기로운 건강밥상,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이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일단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본인 상담을 하실 건가요? 네. 그렇다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44년이요. 44년. 44년생이시고요. 네네. 네,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몸무게는 60kg 정도 되고요. 네. 72kg인데 거의 한 12kg 빠져갖고 60kg 정도고요. 아, 체중이 많이 빠지셨네요. 네, 키는 네. 160 한 이 정도 아, 되겠네요. 162.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연결해 네네.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척추협착증이라 수술을 했거든요. 예, 척추관 협착증 수술 언제 하셨습니까? 한 1년 넘었어요. 예, 예. 그런데 왼쪽 다리만 아파요. 예. 그래갖고 왼쪽 다리 바깥쪽으로 발가락 있는 데는 엄지발가락은 쥐가 난 것 같이 잘 펴지지가 않고 네. 싹싹싹싹 쑤시고 그래요. 왼쪽 바깥쪽. 그러니까 종아리 쪽 말고 안쪽 말고 왼쪽 바깥쪽이요. 네. 그러니까 쏙쏙쏙쏙 쑤시고 엄지발가락이 자꾸 이 쥐가 난 것 같이 자꾸 이렇게 딱딱 돌려지지가 않고요. 네. 거기서 무릎까지 굉장히 아프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허벅지, 엉덩이 좀 못 가는 데까지 네. 아파요. 예. 지금 수술하기 전보다 증상은 좀 좋아졌죠. 예. 지금 이거 외에 현재 다른 수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현재 복용하는 양약 있으세요? 약은 혈압약 먹고요. 네. 이제 이거 아프니까 진통제 같은 거 먹고 아무튼 예. 그 저녁에서 해주는 약 좀 먹고 그래요. 예. 몸무게는 체중은 1년 전보다 그러면 좀 더 빠지신 겁니까? 그러면 많이 빠졌죠. 한 예. 10kg 정도 빠졌어요.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변비가 좀 있어요. 예. 대변은 며칠에 한 번 보세요? 매일 보는데 변비약을 먹으면 매일 봐요. 아, 이 변비는 변비약을 안 먹으면은 한 2, 3일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변비약을 매일 먹죠. 변비약을 매일 먹으면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네. 예. 젊었을 때부터 설사는 잘 안 하셨습니까? 네, 젊었을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지금 그러면 변비약은 매일 복용하세요? 네네. 예. 저녁 때 자기 전에 먹습니다. 예. 병원에서 처방 받으신 겁니까? 네네. 네.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전립선 때문에 밤에 한 5, 6번은 화장실에 가요. 네. 보고 나면 시원하긴 하세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보고 나면. 네. 소변은 혹시 참을 수 있는 힘은 조금 있으세요? 네, 소변은 좀 참을 수 있어요. 예. 평상시 소화는 괜찮으세요? 네네. 네.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첫 번째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십니까? 커피를 제가 안 먹다가 한 3, 4개월 전부터 먹는데요. 네. 또 커피를 오후에 먹어도 괜찮고 저녁 때 먹어도 잠자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 네. 예, 두 번째는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네네. 술을 합니다. 한두 잔 먹으면 얼굴 빨개지는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눌리면서 지금 다리 쪽으로 그렇게 증상이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혹시 젊었을 때보다 키가 몇 센치 정도 좀 줄은 거 혹시 아시고 계세요? 한 7, 8cm 줄어든 것 같아요. 7, 8cm요? 네네. 예,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척추의 공간이 좁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평상시에 드실 때 좀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얼큰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얼큰한 거 좋아하는데 요새는 얼큰한 게 싫어요. 예, 좀 매운 거 먹으면 좀 불편하세요? 네, 매운 거 이제 싫어요, 좀. 싫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안 먹으려고 그러죠.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오가피. 네, 오가피. 예, 그 다음에 두충.
부출, 예, 네, 예, 그 다음에 우슬, 우술, 예, 황기, 흥기, 예, 당귀. 당기. 예, 그 5가지 약재니까요. 그걸 각 네. 5g씩 하세요. 네, 예, 거기에다가 대추 1개 넣으세요. 중간 정도 크기로 해서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예, 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그럼 한참 달아야 되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세게 해놨다가, 예, 그 다음에 조금 졸여서 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해서 100cc 정도 나오면 그걸 지금 혈압약 1가지 드신다고 했죠? 네네. 예, 혈압약 언제 복용하세요? 혈압약은 아침에 먹습니다. 아침 식전에 드시나요? 식후요. 아, 직후에. 아, 그러면 그 한방차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직전에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쯤 한 번 더 드세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척추관 협착은 이제 연세가 높아지고 아까 키도 좀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조금 줄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평소에 이제 그 척추관 공간이 좁아지니까 예, 적당히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스트레칭도 조금 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 한방차를 조금 한 45일 정도 복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제가 아침에는 네. 헬스장 가갖고요. 예. 다리 운동 좀 하고, 오후에는 수영장 가서 걷고 수영하고 그래요. 아,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수영은 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연세가 있고 자신의 체력에 맞추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예, 네네.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 내가 뭐 네네. 가령 운동을 1시간 했는데 괜찮다. 근데 내가 1시간 좀 더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좀 줄이시고 괜찮다. 그러면 좀 늘리셔도 되고 예, 그 네. 패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자전거, 걷기가 힘드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아, 자전거를 그러면 좀 편해요. 아, 저기 지금 어디 그 수영장 가고 이럴 때 자전거를 네, 타고 네네. 네네네. 예. 그 이제 그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한 300-400m 되죠. 아, 300-400m요? 예. 네. 근데 하여튼 자전거 타실 때 이제 연세가 있고 이게 이제 혹시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자전거 타실 때 꼭 헬멧 쓰셔야 됩니다. 네네.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시끌시끌 아프면요. 네. 옛날에는 찬 걸 찜질하면 좀 나아졌는데 요새는 뜨뜻한 거를 찜질하면 좀 나아져요. 예, 그러실 거예요. 그건 지금 척추관 협착증이 좁아지면서 그 신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힘이 떨어져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좀 차가워지니까 아까 그 차가운 거보다는 온찜질이 좋고 아까 수영을 하실 때도 미리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셔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도 약간 미지근한 물로 차지 않은 물로 가볍게 샤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네네. 아버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오늘 운동은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방차 오늘 처방 받으신 거 꾸준히 네. 잘 복용하시고 네, 다시 네. 한번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80세 아버님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건강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자, 우리 박사님께서 처방을 해주신 한방차에 쓰인 약재죠. 오가피, 두충, 우술, 황기, 당귀, 네, 그리고 대추를 넣어서
끓인 한방차예요.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연세가 요즘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작아지면서 척추 공간이 좁아지고 또 위축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이제 몸무게가 키가 162에 60으로 체중이 많이 감소한 것은 척추관 협착증에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체중 관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운동도 잘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료하고 한방차를 복용을 하면 좋아질 텐데, 현재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근육과 인대가 이제 어차피 내가 관리를 해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강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오가피와 두충입니다. 오가피와 두충은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신경이나 이제 혈액순환 쪽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게 되고, 이제 우슬은 특히 이제 이쪽 전립선 비대증도 있고, 이제 남성분들이 방광의 힘도 떨어지고 허리 이하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슬은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서 소변을 좀 보아도 덜 시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변을 오래 참을 수 없는 힘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방광을 강화하면서 이제 골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이 약재에다가 이제 황기와 당귀는, 황기는 이제 기운을 거들어 올리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키가 작아지는 경우 몸이 체중이 좀 적절하게 관리가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어찌되었든 피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가야 되니까 이제 당귀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추와 이제 생강을 한방에서 한방차로 할 때 양념식으로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리할 때 이제 단 설탕이나 이제 고춧가루를 넣듯이, 원래 매콤한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콤한 게 싫어지는 분이 있고, 반대로 좀 얼큰한 게 당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추는 십이경맥, 혈액을 확장시키고 혈액을 따뜻하게 해서 손과 다리, 뇌까지도 발끝까지도 피해 공급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대추를 추가해서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통증, 섬유근육통으로 5년째 고통받고 있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며칠 통증이 호전되는가 싶으면 또 증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신의 근육통으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우울감과 피로감까지 생겨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주사나 물리치료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는데요.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만성통증, 섬유근육통에 대한 건강 상담을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섬유근육통 도대체 왜 생기나요? 이 섬유근육통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에 대한 지각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육이나 인대 또는 힘줄 등에서의 이제 객관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방에서는 이제 4가지의 원인으로 이제 추정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과 울화. 2번째가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타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예민하고 큰 경우. 3번째가 이제 육체적 과로가 심한 경우. 마지막 4번째 이제 정신적 과로가 심한 경우에 이 섬유 근육통이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께서는 섬유 근육통으로 우울증과
피로감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이 섬유 근육통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몸이 아프기 때문에요. 몸이 아프면 정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우라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제 건강 염려증 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마지막으로 치료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통증의 범위라든지 빈도라든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정말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섬유 근육통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이 통증을 관리하는 것은 뇌 쪽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가 이제 백회혈을 지압을 하시는 겁니다. 백회혈은 본인이 찾기는 어렵고요. 꼭 옆에 사람이나 타인에 의해서 혈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가마가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적으로는 귀를 접어서 눈썹 가운데를 해서 십자로 만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되시는 분이 있고, 이 가마가 왼쪽이나 오른쪽, 앞쪽이나 뒤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찾아서 동의보감에는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머리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약간의 이제 강도가 있을 정도로 해서 한 5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절골혈입니다. 절골혈은 뼈 쪽에, 골수 쪽에 질병이 있을 때 치료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또 알지 못하는 통증이 있을 때 이 절골혈을 자침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혈요법을 쓰라고 적혀 있는데요. 절골혈은 바깥쪽 복사뼈에서 올라가다가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발이 부러질 때, 종아리가 부러질 때 그 부분이 잘 부러진다고 해서 끊어질 절자, 뼈 골자를 써서 절골인데, 바깥쪽 복사뼈 꼭대기에 자신의 이제 5번째 손가락을 들고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부분에서 찾다가 보면 오목 들어가는 부분을 약간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여기는 한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인데요. 통증이 낮에 심한 경우와 밤에 심한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낮에 심한 경우에는 강활과 백계자, 백계자는 겨자인데요. 이 강활과 백계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낮에보다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도인, 홍화, 백계자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낮과 밤에 큰 차이가 없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강활, 도인, 홍화, 백계자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사연자분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요,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우리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제안 드릴 건강 제안은 항상 정상 체중을 유지하자입니다.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 신체를 지탱하는 발목에 무리가 가게 되고, 또 비만이 아닌 사람도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요, 발목 통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척추가 몸의 기둥이라면 발목은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요. 무거운 체중은 발목에 무리를 주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 유지로 몸의 지지대인 발목을 건강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